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극비 시험 비행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되며 군사기밀 유출 의혹과 함께 놀라운 기술적 성과가 공개되었다. 이 시험 비행에서 KF-21의 첨단 레이더 교란 기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적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며 한국기술진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의 도약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4.5세대 저피탐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2021년 첫 공개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남아공 시험 비행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한국기술진이 현지에서 레이더 마비와 표적 탐지 불가 상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사건은 4월 3일 남아공 프리토리아 인근 비행장에서 시작되었고 KF-21C 제3호기가 고도 10,000m에서 초음속 비행 중 레이더 교란 장비를 작동시켰다. 시험 결과 남아공 공군의 지상 레이더와 추적 드론이 KF-21을 전혀 탐지하지 못하며 레이더 먹통 상태가 확인되어 한국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KF-21의 이번 임무는 단순한 비행 시험이 아니었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자전, EW, 시스템과 SA,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을 극한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한 극비 프로젝트였다. KI 관계자는 남아공의 광활한 공역과 첨단 레이더 시설이 이번 시험의 최적이었다며 극비 임무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험 비행은 군사기밀 유출 논란으로도 이어졌고 남아공 현지 언론이 한국기술진이 비밀리에 도착했다 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F-21의 설계 데이터와 전자전 기술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한국 정부와 K는 즉각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KF-21 개발은 8조 5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은 국산화율 65%를 달성하며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남아공 임무 역시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아공에서의 시험은 KF-21 블록 2 개발을 앞두고 진행되었고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뿐 아니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한국기술진은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입증되면 KF-21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KF-21의 레이더 교란 기술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EW 스위트로 구현되었고 이는 적 레이더 신호를 혼란시켜 표적 탐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험 비행 중 남아공 레이더 기지가 KF-21을 놓치자 현지 군 관계자는 탐지가 불가능한 전투기를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번 임무는 3월 말 KI와 국방과학연구소, AD, 가 남아공 공군과 비밀 협약을 맺으며 준비되었고 약 50명의 한국 기술진이 극비리에 파견되었다. 남아공은 광활한 사막과 산악 지형, 그리고 첨단 방공 시스템을 보유해 KF-21의 스텔스 및 전자전 시험의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받았다. KF-21C 제3호기는 시험 비행 동안 마하 1.9의 속도로 비행하며 SA 레이더와 EW 장비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했다. 결과적으로 적 레이더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며 한국팀은 데프-35 수준을 넘어섰다는 과감한 평가를 내놓았다. 외신들도 이번 사건에 주목했고 영국 BBC는 한국의 KF-21이 남아공에서 레이더를 무력화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KF-21의 전자전 능력이 성공하면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건지라며 분석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이번 임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고
남아공 현지에서 촬영된 KF-21 사진이 SNS에 유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KAN은 사진은 단순한 외관일 뿐 핵심 기술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보안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KF-21의 남아공 시험은 2026년 양산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해외 시험 중 하나로 블록 2 모델에 적용될 기술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다. 한국군은 이번 성공으로 KF-21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KF-21의 전자전 시스템은 적 레이더뿐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신호를 교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시험 비행에서 KF-21은 모의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며 남아공 레이더 기지의 추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번 시험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지만 남아공 공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양국은 상호방산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남아공은 KF-21의 기술에 감탄하며 미래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KF-21의 성공적인 레이더 마비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KAN은 남아공 시험은 KF-21 수출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기대했다. 시험 비행은 4일간 진행되었고 KF-21은 총 10회의 비행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레이더 교란 능력을 입증했다. 한국 기술진은 모든 데이터가 기대 이상 기라며 귀국 후 블록 2 개발에 즉시 반영할 계획을 밝혔다. KF-21의 구체적인 EW 기술은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고 이번 시험에서 사용된 장비의 상세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KF-21이 전자전에서 F-22 수준에 근접했다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임을 인정했다. 남아공 현지에서는 KF-21의 비행 모습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UFO를 봤다며 소동을 일으켰다. 한국 팀은 KF-21의 저피탐 성능이 워낙 뛰어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KF-21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이전 거부로 알스 레이더와 EW 장비를 독자 개발해야 했다. 이번 남아공 시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로 한국의 자립형 방산 기술을 세계에 증명했다. 시험 비행 중 KF-21은 고도 5,000m에서 적어도 침투 비행도 성공하며 지형 추적 능력과 레이더 회피 성능을 동시에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실전 배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KF-21의 남아공 임무는 극비로 시작되었지만 성공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KF-21이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다니 자랑스럽다며 SNS에 환호 메시지를 쏟아냈다. KAN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KF-21 블록 3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방위사업청은 KF-21은 한국 방공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라며 추가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남아공 시험에서 KF-21은 모의 전투 상황에서도 적기를 완벽히 속이며 공대공 전투 능력을 과시했다. 기술진은 적 레이더가 우리를 못 보면 전투는 이미 끝난 것이라며 승리를 확신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등은 이미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KF-21의 군사기밀 논란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KN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